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함께 고민하기 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 기업 메가엑시의 제임스 킴 대표입니다. 1강에서 4강까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또 글로벌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수출 초보 기업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드렸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주 시장에 좀 더 포커스해서 미주 시장에 포커스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 어떤 진입 방안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고민하는 세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미주 시장의 그 일반적인 이제 환경 분석을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실업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3.5에서 3.9% 정도 매우 이 안정적인 그 실업률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지난 이제 3년 동안 한 15%에 가까운 그 실업률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미국 역시 예외 없이 이제 겪었습니다만은 빠른 이제 회복 속도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그 리딩 시장답게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또 현재는 그러한 3.9% 수준에서 유지될 정도로 경제 그 활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이제 경제 동향에서 이제 항상 기회 요인과 또 이제 위기 요인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코로나 기간 지난 한 3년 동안 이 기간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이제 컸었던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도 시장에서는 또 기회로 작용하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 군이 존재하는 것을 이번에 지난 시간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외식이나 이런 부분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쿡을 주로 해 먹다 보니까는 그로서리 시장이 굉장히 매출 신장을 했고 또 이제 헬스 관련된 뭐 공기청정기 또 손세정제와 같은 이런 그 헬스 관련된 품목들 또 이제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이제 홈 오피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홈 데코레이션 관련한 그러한 제품들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이제 24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 이제 3년간 그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펫 관련된 용품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 시장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더스트리가 기회 요인에 해당되는지 또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그 인더스트리 군인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대응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기 인재였던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위기였던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기간 동안에는 세탁업 회사 갈 일이 없으니까 세탁업, 네일, 비우리, 코스메틱스, 레스토랑, 여행업 이런 쪽은 상당히 그 위기 인더스트리 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서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023년도서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특히 여행업이나 레스토랑 비즈니스나 뭐 네일, 코스메틱스, 비율이 이런 쪽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 제품군에서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의 식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쪽에 나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미주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좀 참고가 될 만한 시장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LA하고 뉴욕이 사실은 그 한인 교포 사회가 대규모로 형성이 돼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LA가 뉴욕보다는
한 2배 가까이, 뭐 인구나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한인 그 비즈니스 오너들의 어떤 그 이끄는 그 시장 규모는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식당 수에서도 보게 되면은, 뉴욕, 뉴저지 동부 쪽이 한 230개, 그 다음에 서부 지역이 한 400여 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대형 슈퍼마켓, 대형 체인입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이마트 뭐 이런 그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한 스토어의 사이즈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마트라든지 뭐 한양마트, 한남체인, 푸드바자, 우리마트, 어떤 북부 뉴저지에 좀 한정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 대형 마트들이 한인 그 오너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형 마트들이 뉴욕, 뉴저지 쪽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남, 갤러리아, 그다음에 가주, H마트, 뭐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이 슈퍼마켓, 대형마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이제 어떤 경쟁 현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H마트가 이제 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서부 지역에서도 동부 지역에서 먼저 기반을 다지고 서부로 넘어간 것이 H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워낙 H마트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매장 숫자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H마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도 진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일부에도 또 진출이 돼 있고, 캐나다에도 진출이 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어떤 관점에서 시장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한인 그 오너지만은 그러면 이 한인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인 마트들이 그 로케이션 측면에서 들어가 있는 시장 거점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점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타인종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페네트레이션을 해서 들어가서 현지 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이나 뭐 생활용품 이런 경우에 이러한 한인 대형 마트들을 1차적으로 타겟팅해서 그렇게 해서 진입 장벽 측면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이 채널들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스메틱스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참 많은 그 이 시장 성장과 또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80억 불 정도 상회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밸류가 있는 시장으로 또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에 지금 한 480억 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냥 일반 그 스킨케어 이쪽 제품군 또 헤어케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기회 요인 또 니치 마켓 뭐 이런 쪽으로 한인 시장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면서도 또 그 타 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제품군으로 해가지고 그 클리닉적으로 메디컬 계통의 스킨케어 프로덕트로 해서 시장이 또 형성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또 B2B 시장도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병원 채널이라든지 이런 채널들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강점을 우리 나름대로 파고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시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제품군이 프로덕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런 채널을 한번 공략하시는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 앞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코스메틱스 이제 계속 설명을 좀 부연해서 좀 더 드리자면은 이 클리닉 쪽으로 채널, 그러니까 이 피부 클리닉 쪽으로 접근을 우리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인구의 37%가 데일리로 매일 그 패스트푸드를 섭취를 하고 있는 걸로 통계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은 사실은 그 상당히 그 이 트리트먼트,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요구하는 그런 스킨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인더스트리 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나쁜 식습관이 결국 스킨케어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런 어떤 니치 마켓에서 좀 더 우리가 강점을 발휘하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제품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시장을 들어갈 적에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1단계에서는 그 한인 오너가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제 미국 전체의 어떤 인구 분포 그다음에 미국을 어떤 그 이 지역 분할 관점에서 로케이션을 어디에 포커스를 해가면서 운영해 갈 것인가. 그래서 어떤 그 거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이 상위 10개주를 한번 그 리스트업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큰 그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물론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즈, 오하이오, 그 다음에 조지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10개의 어떤 그 메인 그 파퓰레이션 측면에서 이 10개의 주를 여러분들이 다 타겟을 1단계에서부터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동부 캘리포니아, 물론 이제 LA,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중심. 그 다음에 뉴욕. 뉴욕은 이제 뉴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뉴욕, 뉴저지. 여기에 이제 뉴저지 인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뉴욕하고 뉴저지는 사실 이제 동일 생활권 안에 다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시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동부의 거점, 서부의 거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은 플로리다를 한번 유념해서 텍사스를 또 유념해서 이렇게 한번 축을 형성해 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플로리다 마켓 같은 경우는 특히 남미로 물건이 흘러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나 여러 가지 또 인더스트리 파워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변 그 스테이트까지 포함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군데를 좀 한번 거점으로 거점 벨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환경 분석을 사업 측면에서 제가 그간 중소기업들을 그 만나고 또 컨설팅하고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의 강점 또 약점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시장의 기회 요인과 또 기업에 주는 그 어떤 그 위험 요인 이런 부분들을 그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중소기업들이 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LED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미주 시장이 아무래도 K컬처 또 K푸드 이런 여러 가지 그 한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 그 성향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축적된 마케팅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주 시장에 잘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군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좀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부분을 굳이 언급을 하자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전기 제품군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UL 안전 규격을 취득을 해야 되죠. 뭐 LED 같은 경우도 UL 규격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품목에 따라서는 FDA 등록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식품 안전 규격을 또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규격 상황 부분이 규제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런 어떤 레귤레이션 부분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안 갖춰지고 무조건 시장을 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상당 기간 어떤 이런 기초조사 하는데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그래서 론칭하고 뭐 이런 시장을 페너트레이션 하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케팅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축적된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미주 시장에서 연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영상화하고 비디오 작업들이 잘 돼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수출 초보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흡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바이어에게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그러한 마케팅 케이퍼빌리티가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개선해야 될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이제 워런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바이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주 시장은 저는 그 부분은 품목에 관계없이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나홀로 호황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할 정도로 미주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럽 구주 시장이나 뭐 중남미 시장이나 아주 시장이나 이런 여타 시장 대비해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다. 이렇게 물론 경쟁이 제일 치열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들을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테일 체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 시장의 위험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오프라인 쪽의 리테일 체인 이쪽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프라인의 이제 매장이 점점 자꾸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 내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식품이나 뭐 이런 기업 한 군데 인더스트리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부분을 같이 패러럴 구조로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채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 요인에서 이제 소형 가전이나 이제 미용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형 마트에 이제 식품, 그로서리 마트 이제 이러면은 식품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점점 이거는 뭐 한인 유통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형 유통도 과거에 어떤 그로서리 중심이나 생활용품 일부 중심에서 이제는 스몰 가전, 생활 가전, 뭐 대형 가전까지 또 주방용품, 또 미용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고 필요한
모든 제품들은 거의 다 취급하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빌더 마켓, 뭐 이런 건축 자재라든지 뭐 이런 대형 이런 어떤 부분들은 빌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가져갔던 그로서리 마트가 이제는 생활가전서부터 주방용품, 미용해서 많은 우리 그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어떤 품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다 캐리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채널을 타겟으로 해서 한번 전략을 잘 조사를 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프로포저를 바이하게 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 선정 전략을 저는 1차적으로는 이제 한인 소유 마켓 이쪽을 타겟으로 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백인 소유 마켓, 예, 그 메이저 대기업 내셔널 채널, 카스코, 에크미, 타겟, 월마트, 홈디포, 로즈 이런 대형마트를 여러분들이 2차적으로 이쪽에 이제 벤더를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형태가 사실 주로 이제 될 것이고 왜냐면은 이런 이제 미국 소유의 대형 채널들은 EDI 시스템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전산 시스템으로 그 오더 발주 나가고 하는 이그 시스템을 갖다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납품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단계적 어떤 이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좀 용이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간단하고 이렇게 돼 있는 한인 소유 마켓이나 한인 디스트리뷰터 또 한인 전문 스토어 이런 쪽을 1차적으로 목표 설정하는 것이 괜찮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채널 분석에 있어서 이제 그 B2B 우리 그 부품 쪽을 주로 생산하는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도 사실 이제 미국 시장 많이 노크를 또 하고 계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포 마켓과 이제 애프터 마켓으로 좀 우리가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 바이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조업체 중심의 어떤 제조사 벤더나 이쪽 공략하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 특히 비포 마켓을 이렇게 또 공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마켓 제품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부품군이면은 이제 디스트리뷰터를 이제 발굴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조사를 하시면 앞에 1강에서 4강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4강 정도에 보면은 제가 좀 제안드리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설명드린 부분을 B2C와 B2B로 구별을 해서 떻게 이제 좀 더 타겟 거래선들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B2C는 대형마트, 디스트리뷰터, 온라인, 오프라인, 스페셜리스트, 이커머스 중심으로 또 B2B는 엔지니어링 백업되는 설치 전문 업체, 또 식자재 유통 디스트리뷰터, 그 카페나 그 레스토랑 서플라이 제품들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건축 자재는 이제 대형 홈센터 중심으로 또 1차 빌더라든지 아니면은 로컬 홀세일러, 건축 자재 홀세일러를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그 북미 시장, 특히 이제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리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세우고 있는 전략과 그다음에 스텝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인 판매 전략 또 진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오늘 모멘텀이 되는 자료가 제가 오늘 드린 설명 내용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